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그리고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런데요. 까먹은 거. 안녕은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네. 안녕. 하세요. 네. 안녕은 교수님 혹시 까먹은 거 없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집요한 면이 있거든요. 네. 뒤끝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도 교수님도 그리고 까먹지 않은 여러분도 까먹으시면 안 되는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검색하셔서 댓글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자, 제가 오늘 비비디 바비디 뭐 해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여론조사 나오는 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첫 순서로 이제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엔 늘 여론조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개요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95%, 유선 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9%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올라서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정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외교가 37%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외 다른 요인들 같은 경우는 국방 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 정의 원칙, 경제 민생, 노조 대응 등 이런 그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게 모두 5%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가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난 것이 도드라지고요. 부정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로 외교가 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소통 미흡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10% 이하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오늘만 해도 G7 일정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났는데 아무래도 최근 대통령 이슈가 연이어서 계속 외교 이슈가 중시됐던 이유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좀 볼까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3%를 각각 기록해서 양대 정당이 비등비등한 수준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렸고요.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는데 무당층 29%, 정의당 5%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양당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두세 번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부담이 많이 돼요. 네. 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지? 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첫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임은 분명하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번째, 전 뭘 주목하냐 하면 자, 아까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 부분을 전 주목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냥 따지면 김남국 의원 사태도 있고 뭐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이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1%포인트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민주당은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있어서 김남국 사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정하거나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윤리위도 국회 윤리특위에도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고 나름대로 조사위도 진상조사
조사위도 꾸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탈당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은 향후 자신들의 어떤 국정운영 전략 그리고 김남국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아마 꾸려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금 전에 이고은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긍정, 부정 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가장 높게 나타냈거든요. 이건 그렇죠.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이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이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확고하게 갈릴수록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 더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양쪽 긍정 부정이다 외교예요. 이거는 외교의 이 국내 정치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외교가 판단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교라는 거는 정권을 초월해서 이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흔히들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한번 투영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외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스스로부터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사실 외국에서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정권 바뀌어서 외교 이것도 뒤집고 하면 누가 우리랑 외교를 하고 싶겠어요. 이게 뭐 이 정권이 얼마나 갈까 몇 년 남았어 이거 계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 부정 평가가 외교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의 앞날을 위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외교와 관련된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으로 오늘 출국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일 외에도 예정된 방일 일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 시찰단인데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했고 한국과 일본은 14일 한국, 17일에는 화상회의로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시찰 범위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시찰단이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이 한국 정부 시찰단의 원전 현장 방문 일정이 정해졌죠. 오는 21일에서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인데요. 오늘 발표된 시찰단 파견 계획에 따르면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시설,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도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사찰단 단장으로는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국희 위원장이 맡았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여기에 이 원전 방사성 전문가 19명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도 참여해서 총 21명으로 시찰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시찰단 점검의 완결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이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하기로는 했습니다만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찰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일정은 22일에 시작되는데요. 이때 일본 관계기관들과 회의와 질의응답 등이 이뤄지고요. 또 23일에서 24일 이틀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고 또 25일에는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회의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요. 도쿄전력 그리고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도 하죠. 이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화학 분석 등에서 이루어지는 알프스 처리 후 오염수의 농도 분석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시찰에서 이제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간 전문가 참여를 협의했는데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자문그룹에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지만 현장 시찰단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찰단 파견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도 그 시료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다. IAEA에서 하는 시료 분석의 일환으로 교차 분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IAEA가 분석을 맡겼던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분석 결과는 모두 받아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 여부가 채취도 못하면서 못 들어가냐라는 논리는 저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민간 전문가. 저는 사실은 민간 전문가든 아니면은 원자력 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라면 그걸로 되는 거죠. 단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제주도에 있는 어민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도 어민 대표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같이 가서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뭔지 모르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그 전문가들에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사실은 과도한 어떤 그 공포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가지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민 대표 한 분은 좀 같이 갔으면 좋을 뻔한다.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예. 네. 이 소식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김남국 사태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휩쓸고 있는 김남국 의원발 코인 의혹에 대한 소식인데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 의원 개인 그리고 코인이 아니라 P2E 플레이투원 업계의 입법 로비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주장이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서 본질이 P2E 업계의 입법 로비에 있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국게임학회의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이 사태의 본질은 김남국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 업계의 입법 로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10일에도 게임학계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 로비 의혹을 확산하게 되면서 위메이드 측이 지난 17일에는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또 추가 민사소송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고요. 또 게임산업협회 역시 위 학회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학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차 강조를 한 건데요. 위 학회장은 자신을 고소한 위메이드 측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형사 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라면서 입법 로비 이야기를 하면서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고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믹스 자체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테라나 루나와 다를 바 없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위메이드가 P2E 경제를 도입한 소셜 카지노 게임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위메이드를 비롯한 코인 발행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혼탁한 코인 시장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게임학회 그리고 게임학회장의 P2E 업계의 입법 로비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거 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경우가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억울하면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고소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로비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이
이 고소를 어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 했으면 경찰이 들어갈 거고 검찰도 제가 볼 때는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말이 옳으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민사도 건다 그러더라고요. 위메이드 측에서. 네. 이 주가가 이게 아마 좀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민사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네. 위메이드 측이 경찰에 고소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경찰이요? 네. 그럼 경찰,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겠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번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 혹은 부정한 정치 자금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 원내대표가 오늘 김 의원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렇게 그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서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선을 넓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김 의원이 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윈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작전 세력의 20%의 수수료까지 주면서 약 30억 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윤 원내대표는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수호에 이어서 남국수호 모두에 돌입했다면서 민주당이 뒤늦게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지만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사태의 중심 인물인 김남국 의원이 어제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앵커께서는 이 사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근데 사실 뭐 어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가평 휴게소라고 얘기했을 땐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제가 얼핏 해봤는데 어쨌든 뭐 정말 머리를 식히러 가는지 근데 그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사실 마음 편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랐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게 좀 또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거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혼자만 편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뭐 어디 가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랬어요. 범법행위도 아니고. 네. 예. 게다가 또 사진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딱 그것만 그 순간만 막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뭐 무슨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만 또 지킬 수도 있을 네.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카드를 꺼냈다 이런 소식 방금 전에도 전해주셨는데 다만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17일에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장 등의 이제 구성을 완료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에서도요.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김 의원에 대한 여야 징계안이 모두 제출됐고 또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렇게 높은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우선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접수된 징계안이 총 39건인데 그 소위에 회부된 징계안이 4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징계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안을 처리하는 시간도 국회법에 따르면 최대 80일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0일이 지나게 돼버리면 결국 사안의 이렇게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시혜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사와는 좀 동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징계 요건이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는 이제 4단계, 공개회의에서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고 그다음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마지막이 4단계가 제명, 이렇게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되게 되는데, 이 징계안 자체도 무엇으로 결정할 거냐, 윤리특위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 모두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게 되고요. 가장 강력한 제명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의결이 되는데, 이 이제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민주당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지만 이게 가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자표가 또 다른 제안을 했었죠. 전수조사. 이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만 이건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재산 등록 담당 기관이죠.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게 하고, 또 가상자산 보유의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해 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그 LH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에 전수조사를 방식을 취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협조가 우선돼야 되는 그런 그 선결 조건이 있고, 거래소가 다만 그 자료를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는 문제, 그리고 해외 거래소 계좌 등의 추적도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진 신고에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 여야 입장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윤리특위, 권익위, 제3의 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과정상의 난항이 계속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윤리특위 제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실효성이었습니다. 네. 21대 국회 들어서만 39건의 징계안 중에 또 징계 절차 착수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 조금 전에도 전해주셨고요. 또 징계 절차를 둘러싸고도 여야 이견이 여전해서 향후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도 의문인데, 만약 이제 김남국 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 징계가 제 시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 우리가 소식을 모르던 친구가 갑자기 소식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반갑고, 그죠? 때로는 감동도 느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윤리특위를 봤을 때 그래요. 는 이 생사조차 모르던 친구가 연락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있구나. 저는 사실 이게 지금 39건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접수만 되지 움직이지 않는 이유.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윤리위가 지금 여야의 의원들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걸 윤리위를 예를 들면은 다시 말해서 정당과 무관한 법조인들과 그리고 정치학 쪽에 있는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상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예? 상시 돌아가게 하면 이게 이렇게 막 19, 30 잊어먹고, 본인들도 아마 이 윤리위 제소된 의원도 잊어먹고 있었을 거야 아마. 내가 그때 제소가 됐었나?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위 구성을 여야의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윤리위가 또 이런 식으로 그 여야 의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또 뭐냐면, 본인들 짐더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우린 제소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게 더 이상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본인들 짐더는 수단.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징계가 제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만일 검찰 수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핑계댈 건 많잖아요. 우리가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입각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곳이 윤리특위고, 윤리특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실상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할지 전 그 의문이에요. 네.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박강원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바란다.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압박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요.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가 있었죠. 하지만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고 이 개헌에는 국민적인 합의, 국회의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그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또 민주당과 광주를 사실상 모욕했다면서 윤 정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결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야당에서 계속해서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압박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 언급하는 것에 대한 행간,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좋게 해석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니까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단지 뭐냐면 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자꾸 여야 간에 있어서의 공방의 소재로 된다면 사실상 5.18 민주 영령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수록이 그 정신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이게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됐다는 느낌을 자꾸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상대 너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걸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내부에서 정리도 안 됐거든요. 원 포인트로 할지 아니면 여러 포인트로 할지 그 정리도 제가 볼 때는 안 됐어요. 어제 그 전혜수 의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자기는 자신들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당신들 왜 안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본의가 이걸 꼭 수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죠.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